먼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발생한 굵직한 사건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2003년 신용카드 위기는 1999년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겠다며 현금 서비스 관련 70만원 한도 규제를 푼 것이 결국 카드 대란을 불러왔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2006년 저축은행법 개정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 비율 8% 이하에 속하는 저축은행들에게 혜택을 부여했고,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해져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양산되었습니다. 사모펀드 사태의 가장 큰 책임도 금융위에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혁신, 모험 성장을 육성하는 모험자본펀드를 활성화하겠다며 2015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최소 투자 한도를 1억원까지 낮췄고, 원금 보장 상품이라고 찾아오신 은행 고객들에게까지 사모펀드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금융사의 운용 펀드 부실에 대한 대비책이나 감독 방안도 없었습니다. 외기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당초 설립허가의 취지와 달리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대출 금액 98.46%가 1등급에서 4등급 사이에 고신용자에 편중되었고, 고용 유발 효과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혁신과 규제 완화라는 미신에 사로잡힌 금융위가 또다시 섣부른 금융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청부입법으로 건넨 전자금융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금융위는 또다시 비금융 전자금융업자를 디지털금융의 선봉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종합지급 결제 사업자라는 것을 도입해서 네이버와 같은 비금융 기업에게 선불 지급수단 발급, 지급계좌 개설, 결제 대행 등 금융업을 허용하려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네이버 토스 등 비금융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연계계좌가 아닌 그들의 전산망에서 은행의 보통예금과 같은 지급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중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고객 예탁금의 50%만 은행 등 외부기관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나머지 예탁금은 어떻게 운용되든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휴원예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작용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업이 하고 있는 호불결제업의 허용도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사업자당 30만원이라는 의자 외상 한도를 업체마다 개설하게 되면, 그리고 그게 매월 다시 한도가 부활하게 되면 또다시 제2의 카드 대란 사태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부도가 날 경우에 고객들의 지금을 신속하게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외부 청산기관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예금보험의 부보 대상이 아닌 빅테크 기업들은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모든 결정 권한을 회생법원과 관리인이 가지므로 외부 청산기관이 존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감독정책 보고서에서 감독당국이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소규모 다수의 핀테크 사업자를 감시 감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9년 7월 영국 영란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망에 최초로 직접 참가했던 대표적인 지급결제 관련 핀테크 기업 이파고의 지급결제 시스템 퇴출이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독일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의 파산 사태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감독이 어려운 사모펀드를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고객에게 판매해서 사모펀드를 불러온 것처럼 금융위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핀테크 빅테크 기업에서 제2의 사모펀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온전히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의 무임승차와 규제 차익을 선사하고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 그리고 감시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핀테크 업체의 무더기 금융업 진출을 허용해 제2의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방조하는 것은 결코 혁신도 규제 완화도 아닙니다. 국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부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금융노조는 대한민국 금융의 올바르고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보호, 금융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가 제출한 전부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융노조 위원장님께서 여러 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융소비자들한테 미쳤던 사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사모펀드를 저희들이 금융소비자들과 함께, 피해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울분이 큽니다. 사모펀드인 줄도 예금인 줄 알지 가입했지 사모펀드인 줄 모르고 가입했다고 합니다. 법만 허용하면 여기 은행분들 계시지만 은행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금처럼 팔아냈습니다. 모험자본 육성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사기꾼 육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법도 저는 핀테크 육성 특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발은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 결제 가능 신용카드 기능을 주고 있지만 우리 경험상 이게 확대된다면 또 다른 카드 형태로 저희들한테 돌아올 겁니다.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카카오페이라든가 여러 결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결제 수단을 활용을 해서 핀테크에 접속할 것 같은 문제들 그 다음에 휴면보험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잊고 있었던 돈들이 지금 하나로 우리가 검색을 하면 어디에 무슨 돈이 있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다리 10,000원, 9,000원, 8,000원 이렇게 남아있던 돈들이 휴먼 예금이 되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졸속이법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정부를 보면 민주당 여당을 보면 좀 답답한 게 핀테크, 혁신, 전자금융 환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졸속입니다. 법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으나 그 법이 금융질서를 문란시키면서 비금융 회사에게 금융회사 권한을 준다는 것들은 인터넷법 강행할 때 똑같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속이법 하지 말고 공청회나 좀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논의는 중단하고 금융소비자까지 의견을 모아서 공청회가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논의를 진행하는 것들이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국시티은행 지부 진창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금융이라는 미명하에 명백하게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밥그릇 싸움을 하고자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규제 없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의 금융업을 허가하고 있는 선거판 입법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시장 질서를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졸속 법안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종합지급 결제 사업자는 계좌 발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후불 결제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신용으로 충전금을 상회하는 금액 초과분을 대리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실제 은행의 여신 기능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또한 매우 공격적이고 리스크가 커서 제2의 제3의 카드 대란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불 충전금을 사업자가 임의로 관리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선불 지급 수당 발행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연쇄적인 손실을 사회에 떠넘기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존 은행은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기준인 원금 보장성과 즉시 결제성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며 자본 건전성은 물론 각종 금융 규제의 적용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은행들은 모바일 뱅킹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000곳이 넘는 점포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포 폐쇄는 결국 은행권의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칼바람으로 이어졌습니다. 2019년 한 해에만 5대 시중은행에서 2,300명의 직원이 직장을 떠나야 했고 2020년에는 2,500명의 직원이 인력 구조조정에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핀테크, 빅테크 업체들의 무분별한 금융권 진출은 이러한 기존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는 현 정부의 노동자와 일자리라는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금융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금융 소비자를 커다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근본 개정안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은 정부법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관이 금융결제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청산업 그리고 금융결제원을 둘러싼 영역 다툼이 정금법의 핵심 쟁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과 틀린 것입니다. 정금법은 시중은행, 지중은행, 지방은행, 카드사, 빅테크 및 핀테크 업체 등 모든 업종이 관련된 법률입니다. 또한 10만 금융노동자의 고용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책기관들은 이러한 기관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설득하면서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중앙은행은 정금법 중 청산업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오로지 청산업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10만 금융노동자의 수장이자 수장이신 박홍배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반대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양기관 모두 본인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촉구합니다. 양 정책기관들은 진정한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결코 기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정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양기관의 야합에 따라 제도를 바꾸고 제2의 청산기관을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법 1조에는 국민을 위한 국민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목적에 맞게 정금법 또한 만들어져야 합니다. 금융노조가 그리고 금융결제원 지부가 그리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책기관들은 심각하게 고려하고 우리의 요구를 법안에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